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한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일요일 잘 쉬시고 계시죠? 제가 재밌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이 1월 2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영상을 2월 10일부터 실거래가가 중요하다. 그거를 2월 초에 올렸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트윗이 2월 10일 계약금부터가 중요한 이유라고 내가 날 달력까지 갖고 카운팅을 했죠. 그리고 1월부터 제가 3월 폭락설 주장했는데 2월 후반부터 좀 밀리다가 3월달에 진짜 폭락할 것 같아요. 4월달에 추가하라고 하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헬리오 폭락한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짜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1등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글을 만들었는데 요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구별로 25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25개구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100개 정도 단지 시가총액 순으로 헬리오, 파크리오, 올림픽 선수촌, 엘스, 리세치 이렇게 쭉 해갖고 일별되어 있답니다. 일별로 가격이 변하면 시가총액이 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했는데 1월 23일 날 대통령의 트윗질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로부터 보름 정도, 영업일수로 보름 정도.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구청에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빼고 평일 기준으로 딱 했더니 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아주 빠르면은 2월 10일부터 계약이 될 건데 11일, 12, 13부터 이제 점차 계약 건수가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송파구의 1등, 2등인 헬리오랑 신천 파크리오가 둘 다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가격이 변한 거거든요. 상승했을 때. 물론 여기 이거는 리센츠는 올랐는데 얘는 1,300억 130억 늘었어요. 130억. 근데 얘는요. 3조 원이 줄었어. 3조 원이. 얘도 거의 8천억이 줄었고. 그러니까 리센치가 올라도 130억 늘었는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프로티지가 다르니까 요렇게 25개국 표를 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격대를 보면 이렇게 헬리오랑 파크리오랑 쭉 있잖아요. 가격대별로 뭐가 바뀌었나. 이게 헬리오부터 해갖고 32평 있잖아요. 이제 가격이 찍히면은 여기에 딱 찍힙니다. 2월 10일 이후에 23억 8천, 그 전에 30억 4천만 원, 최고가는 31억 4천만 원 있었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거의 7억 정도 떨어졌잖아요. 8억, 7, 8억, 고점 대비 8억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였지? 파크리오도 31억 8천, 고가는 32억 2천이었습니다. 그게 29억 8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거의 한 3억 정도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쭉 해갖고 1등부터 거의 100개 단정 단지 시가총액 순으로 쭉 보면 보세요. 음마가 하락했죠. 음마도 시가총액 강남구에서는 2등인데 실질적으로 1등이에요. 왜냐면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퍼스트 아이파크 이거는 거래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총액 영향을 못 미쳐. 그다음에 서초구는 거래가 없고 송파구는 보세요. 리센치 올랐고 신천 장미도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340억 늘고 290억 늘었단 말이야. 그런데 헬리오는 3조 3천억이 줄었고 파크리오는 8,500억이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강동구는 앞에 거래가 없고 그러니까 2월 10일 이후 계약분만 따진 겁니다. 최근 열흘 동안 성내 삼성동 아파트가 16% 빠졌고 2,700억 방 정도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구별로 다 모았어요. 그래갖고 딱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1등부터 50등 그래프 만들다 말았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올파포랑 데이지 퍼스트 아이파크는 시가총액 1, 2위지만 거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시가총액 영향을 못 미쳐요. 자, 헬리오랑 파크리오가 3조 3천억 줄고 8,500억 줄었는데 그게 단지의 시가총액 감소율은 13.8% 폭락이죠. 3.9% 폭락이고 리센치는 294억밖에 안 늘었다니까.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제가 쭉 여러분들께 앞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1,500개 단지를 다 할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갖고 정리하니까 요렇게 서울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볼게요. 서울인데 서울 강남구에 2월 10일자 시가총액 그러니까 대통령 트윗 영향을 받은 직전에 2월 10일에 시가총액이 261조 8천억인데 열흘 후 지금 어저께까지 261조니까 2,900억이 줄었어요. 근데 송파구는요 3조 9천억이 줄었어요. 서초구는 늘었어요. 양천구 늘고 성동구 늘고 그다음에 강서구 홍보구 이렇게 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쭉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나래비를
이거는 뭐냐면 시가총액 줄어든 순서대로 보면요. 송파구가 3조 9천억, 강남구가 2,900억, 성북구가 2,100억 이렇게 줄었고요. 시총 증감 순입니다. 이거는 비율 따지는 겁니다. 송파구가 1.6% 빠졌고 성북구가 0.4% 빠졌고 이렇게. 물론 밑에를 가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률이겠죠. 상승 금액 기준, 요거는 상승률 기준. 이렇게 만들고 좀 등산 가기로 했는데 지금 빨리 연락 오라고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서울 아파트 1,500개 단지를 시가총액 순으로 쭉 놓으면 올파포가 1등이고 DH 퍼스티어가 2등이고 헬리오가 3등, 인천파크리오가 4등인데 시총 증감과 등락률을 쭉 나열을 세웠어요. 자, 이거는 1등부터 1,500등까지고 요거는 상승분 1등부터 2월 열흘 동안 시가총액 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당 한진 5천억이 늘었어요. 목동 4단지도 3천억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도 2천억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하락은 헬리오, 파크리오, 음마 3조 3천억, 8천억, 2,900억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면 서울 안 나왔나? 서울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 되겠네요. 요거. 자, 열흘 동안 서울이 1872조에서 1868조까지 줄었어요. 얼마가 줄었어? 3조 6천억이 줄었어요. 근데 그게 0.2% 빠졌다고. 즉 대통령 트윗 이후에 영향을 받은 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본계약 맺고 신고한 게 2월 10일 이후인데 2월 12일, 13일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카톡 계속 오네. 자,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니까 1990년과 2025년, 2026년에 일본과 미국에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똑같아 갖고 일본의 3.1절 대책 이후의 상투가 12월 달이고 1월 조금 하락하고 2월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 아니다. 10월 달에 고점 치고 11월, 12월에 빠졌는데 특히 12월에 폭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후가 이번 1월 달이고 지난달이고 이번 달에 조금 빠지고 다음 달에 많이 빠져야 돼. 그래서 제가 3월 폭락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고점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5개월 오르고 우리가 13년 5개월 걸리면 올해 6월 달인데 정확하게 13년 5개월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쌍봉을 치면 90년 10월 달이면 우리는 25년 10월 달이다 그런데 이건 이미 틀렸어요. 벌써 2달 정도 지났어요. 2달 정도 삐싸리 날 수는 있잖아요. 자, 정리하면 23일 날 트윗질이 시작된 이후로 설날 밥상에 부동산이 온통 도배를 했고 그로부터 3월 달에 물량이 폭주하면서 매물 경쟁이 나오면서 24일까지는 토지 허가를 받아야지 이때까지는 가계약 맺고 토지 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그 신청이 나오는 게 날짜를 딱 계산해 보니까 9일까지다. 8일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9일 날 구청 문 안 여니까. 자,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팔라고 안 했다. 그냥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해라. 그리고 가격은 너희들이 폭락시킨 거다. 3월달, 4월달 폭락하는 거 며칠 전에 헬리오 폭락하고 8억 폭락하고 그다음에 파크리오 4억 폭락하고 이거 내가 폭락시킨 거 아니다. 다주택자 니들이 폭락시킨 거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폭등할 거라 그러는데 웃기지 마. 다주택자 이제부터는 서로 죽여라야. 왜? 스탁론 사태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쟁이야. 5천을 성공시킨 사람이야. 스탁론은 뭐예요? 일시에 대량의 물량이 매도가 나오니까 폭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2달 동안 5월 9일까지 2달 동안 물량을 집중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를 진작부터 써가지고 미리미리 작년에 서울 전체 다 토지에 묶고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이 그렇게 안 묶였으면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그거 적용 안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 제각되면서 그게 규제적인가? 뭐 그걸로 묶였기 때문에 이게 5월 9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임대사업자 만료되는 거 2만 채가 넘어 올해만 해도 그거 이제는 1, 2년의 시차를 두고 계속 팔게 할 거고 연장 안 해줘. 혜택 없애. 그리고 대출 만기되는 거 이제 첫 대출 받는 사람이랑 똑같은 취급을 할 거야. 만기 연장 안 되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한꺼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6.3 지방선거 대승하면 곧장 보유세를 올려갖고 7월 달부터 막 작전을 할 거거든. 그러다 어쩔 거냐? 그렇게 따지면 남은 임기 4년 동안 내내 물량이 나와. 임대사업자는 내년에도 만기되고 내후년에도 만기되고 대출 만기는 올해도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계속 만기가 와.
그리고 보유세는 영원히 매년 내는 거야. 임대사업자 만료되고 대출만 아니 뭐냐 이렇게 양도세 중과세 이거는 딱 한 번 하는 거지만 보유세는 매년이야 매년. 나쁜 년이라니까. 자, 내 임기 내내 물량 나올 거니까 각오를 해. 내가 왜 취임식 날 하트병 한 줄 알아? 이게 알고 보면 쌍봉을 얘기한 거야. 쌍봉 선생 이재명이라고. 그게 바로 일본의 87년, 90년의 쌍봉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10월 달에 상투 쳤으면 7개월 후인 10월 달에 상투 쳤으면 우리는 6월 달로부터 7개월이면 1월 달인데 벌써 2월 달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엇의 그 3월 폭락설 2월 10일부터가 중요한 거 오늘 증명을 했죠? 3월 폭락설 이제 다음 달입니다. 네. 요 날짜 했던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빨리 등산을 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